안녕하세요. 현희씨의 달콤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입니다. 오늘은 해시 테이블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 테이블은요, 찾는 값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위치로 바로 이동을 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비고 1의 시간 복잡도, 즉 상수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배우셨던 배열은 어떨까요? 배열의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원소의 값을 일일이 비교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이 경우 비고 n의 시간 복잡도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배열이 정렬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정렬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배열에서 중간값을 찾아서 찾는 값이 이 중간값보다 크다면 오른쪽의 데이터만 보면 될 테고요. 찾는 값이 이 중간값보다 작다면 왼쪽의 데이터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각 단계에서 중간값을 찾아서 비교를 나아가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비교하는 데이터가 반씩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될 수 있고요. 이 경우 시간 복잡도에는 로그 n의 시간 복잡도가 나오게 되겠죠.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만 나와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해시 테이블은 비고 1의 시간 복잡도, 즉 상수 시간 내에 찾는 값의 유무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해시 테이블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시 테이블에서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0부터 9 사이에 정수가 있는지를 검색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빠른 방법은 뭐냐면 각각의 정수의 배열의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0번 정수의 방은 A0, A9번째 방은 A9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수가 존재한다면 1로 만들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4라는 정수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으면요. 정수와 배열의 인덱스 값을 일치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A4번째 방만 보면 되고요. 그러면 1이라면 이 정수는 존재하는 거죠. 5라는 정수가 존재하는지 알고 싶으면 배열의 인덱스와 정수를 일치를 시켰기 때문에 A5번째 방만 보면 되고요. 그럼 얘는 존재하지 0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특정 정수의 존재 여부를 알고 싶을 때요. 그냥 배열의 인덱스만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그 인덱스에 저장된 값에 따라서 존재하냐 아냐나를 알 수 있죠. 그때 검색하실 때 시간 복잡도는 뭐뿐이 안 나와요? 비고 1의 시간 복잡도뿐이 안 나오게 됩니다. 삭제나 삽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빠를 수가 있어요. 6을 삽입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0으로 저장된 값을 1로만 변경해주면 되죠. 삭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7번째 방을 0으로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이때의 시간 복잡도도 비고 1이 나오게 됐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빠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정수의 범위가 0부터 9가 아니라 0부터 100만 사이의 범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경우 제가 처리하려는 데이터는 5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는 뭐 56이고 하나는 9999고 하나는 뭐 124고 뭐 이런 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 5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배열은 몇 개가 선언이 돼야 되죠? 100만 개가 선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개가 선언이 돼서 5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라고 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메모리가 너무 많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데이터의 범위가 너무 큰 경우는 이 방법은 너무 비효율적일 수 있겠죠. 왜? 사용되지 않은 메모리가 있는 경우 굉장히 메모리 낭비가 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만약에 정수가 아닌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hello라는 문자열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방금 전과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hello라는 문자열은 도대체 배열의 몇 번째 방에 저장이 돼야지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4번째? 5번째? 애매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애는 오직 정수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의 값과 배열의 인덱스를 일치함으로써 1과 0으로 바꾸면서 해결할 수 있는 애는 정수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자열은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같은 이유로 3.54 이런 실수값도 배열의 인덱스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빠른 방법이기는 하나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데이터 타입에 상관없이 어떤 정수로 매핑하는 함수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hello랑 특정 정수랑 매핑을 해주는 거죠. 3.54랑 특정 정수랑 매핑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고유한 수의 값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우리는 해싱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를 고유한 수의 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떤 특정 연산에 의해서 이 수의 값을 뽑아내셔야 되는데 수의 값을 계산하는 이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해시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데이터를 받으면요. 그 데이터를 계산을 통해서 요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해시 함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요 계산하는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해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해시 함수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77, 36, 69, 즉 0부터 100까지의 범위가 있는 이 수의 범위를 저장을 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101개의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다루려는 데이터는 6개뿐이 안 돼요. 이 101개의 메모리를 확인하는 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내가 다루려는 데이터의 값을 우리가 키값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키값을 해시 함수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키값을 해시 함수에 집어넣은 다음에 해시 테이블에 저장을 할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해시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몇 개로 만드냐는 건 여러분들 맘대로 만드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를 7이라는 사이즈로 만든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즉 7개의 해시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내가 다 저장하고 싶은 이 값을 키값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값을 해시 함수에 싹 넣는 거예요. 그러면 77이라는 값이 들어가죠.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는 7이죠. 그럼 7을 딱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해시 함수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모듈러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연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77을 7로 나눈 나머지 값은 얼마죠? 0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값을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77이라는 값을 요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 값을 구하고요. 그러면 0이라는 값이 나오면 0번째 방에 77이라는 키 값을 저장을 해준다는 거죠. 이때 요 77이 저장된 이거를 우리는 버킷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버킷이라는 건 이미 여기 요 해시 테이블에 요 키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만약에 36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36이라는 키값을 해시 함수에 넣는 거예요. 그럼 36이 들어가죠. 그리고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 내가 만들고 싶은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는 뭐였었죠? 7이었죠. 그러면 이 36을 7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1이죠? 그러면 요 1번째 버킷에다 36을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한 번만 더요. 23을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23이라는 키값을 해시 함수에 넣어서 사이즈,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가 7이죠. 그러면 7이라는 값으로 모듈로 연산을 해서 이때 나온 값 2를 가지고 23을 요 버킷에다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01개의 메모리를
선언해서 저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메모리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돼서 지금 0번째 방인 77, 1번째 방인은 36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요 해시 함수를 통해서, 즉 모듈러 연산을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 값을 저장하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90일을 다시 추가하는 경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90일을 추가하는 경우 90이라는 키값을 넣죠. 7로 나는 나머지를 구하는데 이때 나머지 값은 1이에요. 그러면 1번째 버킷에다 집어넣으려고 딱 봤는데 1번째 버킷은 이미 36이라는 값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1번째 버킷에 추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1번째 버킷은 이미 36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경우 우리는 충돌이 발생한다, 컬리전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컬리전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해시 테이블의 요 크기는 딱 정해져 있고 들어오려는 데이터가 몇 개, 이 키값이 몇 개냐에 따라서 우리는 요 충돌은 어쩔 수 피할 수 없는 문제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요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요, 체이닝 방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체인처럼 연결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드를 구현하실 때는 연결 리스트로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7인 애를요, 코드로 구현을 하시려면요, 여러분들은 포인터 변수를 몇 개를 선언해 주셔야 되냐? 포인터 변수를 7개를 선언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키값을 77을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77을 해시 함수로 집어넣어서 7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죠. 그럼 포인터 변수 헤드 0번째랑 연결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36이라는 키값을 해시 함수에 넣으면 우리가 7로 나눈 나머지 값이 1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포인터 변수 헤드 1번째랑 36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이닝 방식으로 충돌을 해결을 하실 때는요, 같은 해시 밸류 값을 갖는 애를 노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연결 리스트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부하율이라는 것을 계산해 냈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부하율은 뭐냐면 전체 키 개수를 해시 테이블의 크기로 나누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7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키의 값도 7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키 개수가 7이고 해시 테이블의 크기도 7이죠. 부하율은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부하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낭비되는 메모리도 없고 비고 1의 시간 복잡도로 찾는 원소를 검색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해시 테이블이 7개인데요. 만약에 키값이 2개인 경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부하율은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 경우 노드가 비어있는 경우로 메모리가 낭비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요, 우리가 해시 테이블의 크기보다 키값이 너무 많은 경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서 키값은 15개인데 해시 테이블이 7이에요. 그러면 1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검색 삭제의 시간이 다소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해시 밸류의 값을 2번으로 구했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다시 재검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느려질 수 있지만요. 하지만 전체를 비교하는 데에 비해서 요 2번이네만 비교하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긴 하겠죠. 어찌되었던 부하율이 1에 가깝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때 해시 함수를 수정해서 부하율이 1에 가까운 함수 값이 되도록 만드는 거를 우리는 재해싱 작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하율이 1이 된다고 얘가 좋은 해시 함수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값이 7개였을 때 0번째 값에 달라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7인데 지금 키값도 7개거든요.
부하율은 1이에요. 그러면 얘가 유일한 지표가 해시 테이블을 판별하는 성능을 판별하는 유일한 지표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해시 테이블의 함수일 텐데 생각해보면 0번째 해시 밸류의 값에 다 붙어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얘의 검색 속도는 비고 n뿐이 안 나와요. 왜냐면 0번째 방에서 다시 검색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키 값이 0번째 매달려 있는 경우라면 비고 n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부하율이 해시 테이블의 성능을 결정하는 유일한 지표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대1로 매칭되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인 첫 번째 방법이 체이닝 방식을 알아봤는데요. 체이닝 방식은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픈 어드레싱 방식이라고 해서 개방 주소법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얘는요. 비어있는 버킷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91을 제가 추가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 버킷은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92에서 1을 더한 값을 7로 나눈 값으로 재해싱을 합니다. 즉 93이 되면 재해싱하면 2번 방이 되겠죠. 2번 방을 다시 봅니다. 근데 2번 방도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다시 91을 2로 더한 값을 7로 나눈 나머지로 재해싱을 하면 94를 재해싱을 하게 되면 이 3번 방이 나오게 되고요. 3번 방은 비어있죠? 그럼 여기에 92를 넣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선형탄서법, 1차원 배열을 이용한 선형탄서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 선형탄서법,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충돌을 해결하는 방식과 그리고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충돌을 해결하는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